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연말입니다. 벌써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산타할리는 찾아올까? 찾아온다는 아니네요. 올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연말에 산타랠리가 사실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아직은 시장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서 그런 게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사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연말까지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FOMC 회의 이후에 네. 그 당일에는 사실상 다 올랐지만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나스닥이 빠지고 그다음 다우가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엔 다우가 빠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고 주식 자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연준 의사들에 대한 발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더욱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 결국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지금 경기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보다 더 빨리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은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 소린가요? 결국은 너무 테이퍼링을 이제 3월 이전보다 더욱더 속도를 빨리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3월에 끝내는 게 딱 좋다. 네, 이거군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 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결국은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 3월에 끝내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 나올 수도 있다. 거의 한 얘기를 6월 했습니다.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그럼? 뭐 지금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3월에 끝나고 바로 4월에 될 수도 서울부터? 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더 보시면 매파네요. 될 것 같고요. 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이 올려야죠. 2에서 3회 정도 되는 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금리 2회가 상당히 더 많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3회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변하고 있고 뭐 때로는 4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한 만큼 해 동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압박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그렇죠. 네. 결국은 성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탄력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덜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월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전망으로 나오는 것이 월가에 대한 IT 캡이 계속적으로 이런 주가를 끌어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 네. 상당히 그 탄력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2022년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또 한 가지 이제 우려감은 결국 오미크론인데 그렇죠. 이 오미크론 관련돼서 사실 이제 파우치 이제 소장이 생각보다 치명력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다시 한 번 더 봉쇄에 대한 움직임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그러게요. 이제 미국에서도 슬슬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욱더 미국에서 강화가 됐을 때는 결국은 글로벌 시장 쪽으로 그닥 좋지 못하는 흐름이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영국에서 2만 5천 명의 이제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하루에요. 네, 이게 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는 결국은 심하네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코로나 관련돼서 고위험 국가로 다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독일 들어올 때. 이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가는 흐름. 그 이후에도 뭐 보게 되면 덴마크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단계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게 되면서 일단 유럽도 봉쇄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미국도 이런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뉴욕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관련돼서 네. 뭐 아니면 그냥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다시 이제 열었잖아요. 돌아가게 되면서 예.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출연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프들이 확실히 되게 되면서 다시 닫았나요? 다시 줄줄이 좀 닫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네. 이 JP 모건에서 매년 1월 달에 이제 컨퍼런스. 중요한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큰 네. 이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게 예. 되는데 이게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걸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JP 모건 측에서.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언택트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관련돼서 더욱더 움직임 자체가 경제 상황을 다시 봉쇄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연설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쇄에 대한 게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다시 한 번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미국 증시에 이 조정폭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그렇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산타랠리가 오기에는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매파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좀 부담 요인이 더 커 보입니다. 과연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이러한 흐름들을 연결해 볼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이에 따라서 한 가지는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쪽에서 저가 매수세로서 한 번씩 튀어 올라오는 것 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테마성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 근래 움직임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오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상만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흐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아예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이슈성으로서 워낙 빠르게 그렇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화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뭐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랠리가 나왔던 쪽에서 그 종목들을 팔아서 이제 더 싼 쪽으로 많이 옮기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관련된 네 종목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돼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언택트로 변화가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오프라인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 오프라인 진행한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계약도 따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런 이제 그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많게는 40%가 올랐고 바닥에서 네. 적게는 한 20%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기대감이 빠지면은 그만큼 낙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저가에서 움직이는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저가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요즘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조금씩 바닥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수소 관련돼서는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4만 한 6, 7천 원대까지 빠졌었다가 네. 지금은 돌아 나오면서 한 5만 2천 원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친환경 쪽에서.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CS 윈드라든지 아니면은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에서 이제 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의 같은 게 있나 보군요. 발표되는 게 한 22일 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확정은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원자력 같은 경우가 친환경에서 빠지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친환경 섹터가 더욱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그렇죠. 거고 예. 만약에 반대로 원자력이 들어오게 되면 친환경 섹터는 조금 더 슬로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관련해가지고 뭐 두산 퓨어셀, CS 윈드 이런 친환경 쪽까지 종목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연말 연휴 시즌 1억 명 여행이 예상이 된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네. 뭔가 딱 확실하게 뚜렷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상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여행, 항공, 맞아요. 뭐 크루즈도 올라갔고. 뭐 이런 쪽이 너무나 강세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말에 한 1억 명 정도가 여행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적은 같은데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1억 명이. 뭐 1억 명이면은 우리나라 국민 수를 생각을 하시면 훨씬 그렇죠. 더 뭐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전망이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여행객 수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 네. 1억 9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앞이네요, 바로. 예,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 이 지난해 연휴 시즌 대비했을 때보다도 한 34%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2019년도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이 관련돼서 수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92% 정도의 수준이니까 거의 다 회복했네요. 뭐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라고 예상이. 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하는 여행객이 한 1억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많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탑승객이 600만 명, 예. 그리고 버스나 기차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문가를 인용을 하게 되면서 워낙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유행이 되다 보니까 길었죠. 거기에 따라서 너무 피로도가 높았었고 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수반을 하더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항공 관련돼서도 글로벌 제트 ETF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요.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강했네요. 뭐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루즈선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한 4% 그리고 로얄 크루즈,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크루즈가 강했군요. 예, 바닥에서부터 일단은 반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양봉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난 이걸 위험해도 갈 거야. 이런 소비자들의 그런 행태가 나온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항공주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쪽이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짧게는 왜냐하면 좋다.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예.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내 여행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국내. 전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해외 여행이 아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거군요.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국내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국내에서도 여행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기는 그럴 하지만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국내에 오늘 여행 관련된 테마로서 네. 바람이 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내이든 해외이든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지금의 이런 여행이라든지 항공에 대한 주가 자체가 반응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욕구라든지 니즈도 수요가 상당히 지금 대기 수요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이라든지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에 지금부터 다 사시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조금씩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가요. 매수해 가시면서 네. 모아가시기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내년 3월 달이라든지 이쪽이 넘어가게 되면서 기온이 올라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수그러게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쯤이면은 아마 여행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서 그렇군요. 해외여행을 다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 가셔서 내년도 6, 7월 달에 이제 다 팔고 나오시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주와 관련해서는 중기 투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